안녕하세요. 책 읽는 은하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소식주의자입니다. 미즈노 남보쿠 지음, 최진호 옮김, 사이먼북스에서 편했습니다. 지은이 미즈노 남보쿠는 200여 년 전 일본의 관상가요 사상가, 운명학자입니다. 현대적인 과학 기법이나 연구 없이 단지 관찰과 지혜로만 썼던 책의 내용들이 이제 와서 하나둘씩 증명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다름 아닌 최근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간헐적 단식이나 소식하는 습관인데, 이러한 소식과 절식을 통해 우리는 관상을 바꾸고 행운을 불러들이고 나아가 운명까지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책의 요지입니다. 소식을 통한 절제의 힘이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쳐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의 운명을 이끈다고 하니 그 과정과 인과관계를 잘 들어보시고 제가 깊이 공감했던 삶의 지혜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관상을 타고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물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듯이 관상도 그러합니다. 그 사람이 매일 먹는 식사의 양에 따라 그 사람의 부와 명예와 수명, 그리고 미래의 운명까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든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노동의 내용에 따라 식사량의 정량이 정해져 있고, 신체의 크기나 노동의 강약에 따라서도 식사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젊거나 많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가 매일 섭취하는 식사량의 다소에 따라 운명의 길흉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두려워해야 할 것도 음식이요, 신중해야 할 것도 음식입니다. 식사량이 적은 사람은 관상학적으로 불길한 관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운세가 좋습니다. 나름대로 축복받는 인생을 보내며 젊어서 죽는 법이 없는데, 이런 사람은 말년에도 길한 법입니다. 식탐이 심하고 지나치게 많이 먹어 과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관상학적으로 길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도 젊어서부터 몸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중국 고서에 복팔분이면 무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뱃속을 항상 8알만 채우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폭식과 대식을 경계하는 말이니 꼭 명심해야 합니다. 미식 또한 과식이나 폭식과 다름이 없습니다. 세 가지 모두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맛있는 음식만 골라 먹는 사람은 비록 관상이 길하다 해도 운세는 흉합니다. 미식하는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부와 명예는 물론이거니와 집안 자체가 몰락하게 됩니다. 제철에 나오는 음식을 진중하게 기다리지 않고 그 계절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기를 쓰고 즐겨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관상이 복상이라 해도 재산운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물며 빈상인자가 이런 습관을 가지면 행방불명이 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제철 음식이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숙이 덜 된 것을 맨 처음 먹겠다고 식탐을 부리는 것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무엇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그 마음을 삼가십시오. 곡식과 채소처럼 검소한 음식을 먹는 것을 조식이라 부릅니다. 항상 자기의 생활 수준보다 낮은 정도의 조식을 실천하는 데 힘쓰십시오. 관상이 빈상이라고 해도 언젠가는 재산을 모으고 늙어서는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되며 질병 없이 천수를 누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조식을 실천하여 장수를 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루 3끼를 검소한 조식으로 소식하는 사람은 악상에다 빈상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부와 명예와 건강을 누리며 자손에게 그것들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찬이 변변치 못한 조식을 하더라도 그것을 폭식하고 대식하는 사람은 말년에 크게 흉하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 노동이 심한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도 예외가 됩니다. 식사의 양을 엄격하게 정해서 절제하는 사람은 지금은 비록 관상이 나쁘고 가난하더라도 조금 늦게라도 그에 상응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특히 말년에는 모든 일이 생각대로 이루어지고 운세도 길한 법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마르고 약해 보이지만 속이 단단하기 때문에 병에 걸려 고생하는 일 또한 없습니다. 생각과 달리 근육형과 비만형은 단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수하는 사람은 대부분 겉보기에 마르고 약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근육형과 비만형의 체형을 가진 사람은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역에서는 그 이유를 수라는 말로 답하고 있습니다. 수라는 말은 부수적으로 따른다는 뜻입니다. 강해 보이는 것들은 모두 부드러움에 부속되고 부드러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은 비록 지금 길상이라고 해도 운세는 흉한 법입니다. 무슨 일이라도 성취될 것 같으면서도 성취되지 못하고 평생 생활이 불안정하며 말년에는 더욱 나빠집니다. 식사가 불안정하면 삶 자체도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대식가에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서 식사량까지 들쑥날쑥하면 정서가 불안정해서 신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의 몸은 영혼이 기거하는 집입니다. 집이 무너지면 영혼이 무너지고 영혼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소식을 실천하면서 식사량이 일정하고 식사 시간까지 규칙적인 사람은 몸과 마음이 함께 굳건한 법입니다. 영혼이 굳건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리기 마련입니다. 배불리 먹고서는 맑은 영혼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재산을 많이 가진 자라 할지라도 대식과 폭식을 일삼으면 재산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나는 그런 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거린이 되어 길거리를 배회하는 왕년의 부자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옷차림이 화려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식사가 무절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외관만을 꾸미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것에 모든 관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모든 힘을 쓰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옷과 장식이 훌륭한 것과 검소하고 깨끗한 외관을 엄격히 구분하십시오. 식사를 엄격하게 절제하는 그 마음이 절제되고 검소한 외관을 만듭니다. 그러나 식사를 절제하면서도 외관상의 거칠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마음이 아직 덜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곡물과 채소를 즐기지만 그것을 항상 대식하고 폭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비록 세상의 신분이 귀할지라도 미천한 자에 속합니다. 이런 사람은 말년에 관상이 흉하게 변하여 질병으로 식솔들에게 고생을 시킵니다. 그대의 신분이 귀하든지 미천하든지 일반 일체를 실천하십시오. 밥 한 그릇에 반찬 한 그릇으로 식사를 하십시오. 소식과 조식을 동시에 실천하면 일찍 죽는 법도 없고 가난하게 사는 법도 없습니다. 부와 명예를 얻지 못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나아갑니다. 부와 명예를 얻지 못하더라도 바위 틈에 자리를 잡은 소나무처럼 말이 없습니다. 50 전에 죽을 관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절제하여 소식하면 반드시 장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본래 음식을 근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절제하여 소식을 실천하면 병에 걸리는 법이 없습니다. 수명이 길고 짧은 것은 사람의 인상과 골상으로만 판단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그 사람이 평소 어떤 식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면
백발백중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나올 때에는 반드시 평생 먹을 양만큼의 식복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식하고 복식하면 수명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먹을 양을 30년 만에 다 먹으면 30을 살고 100년 동안 나누어 먹으면 100년을 살게 됩니다. 식을 정하는 일을 모든 것의 근본으로 삼으십시오. 식이 정해지면 기도 스스로 침정되고 기가 침정되면 마음도 스스로 다스려집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만이 천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지만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은 모두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신중하게 처신하고 절제하면 나이 들어 흉악의 운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젊어서 식탐을 부려 과식을 일삼았다고 하더라도 중년부터 3년을 절제하여 소식을 실천하면 노년에 병들어 굶어 죽는 악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얻을 수 없는 무자식의 상이라도 젊었을 때부터 대식하지 않고 음식을 절제하며 소식을 실천하는 자는 반드시 좋은 후사를 얻는 법입니다. 젊어서부터 소식하면서 평생 절제한 사람은 늙어서 많은 자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죽고 난 후에도 그 사람의 영혼을 위로해주는 자식들이 많게 마련입니다. 재산이 많아도 자식이 없으면 남보기에 궁하고 처량하게 보입니다. 복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음식에 대해 교만한 자는 재산이 저절로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100세 넘게 사는 장수의 관상을 가졌다 할지라도 식탐을 부려 대식하면 장수할 수 없습니다. 빈궁한 상을 가진 빈상에다가 단명의 상을 가졌다 해도 거친 음식으로 조식을 하고 소식까지 더하면 빈상도 단명의 상도 저절로 없어지는 법입니다. 나는 관상을 보며 이런 사람을 수도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음식을 먹는 일에 절제하는 사람은 사람을 다루는 일이나 돈을 모으는 일에 대해서도 신중하고 소홀히 하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늘이 그 사람에게 배당해 준 복이 연장되므로 명도 자연히 연장되는 법입니다. 소식은 모든 부와 장수의 근본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음식을 두려워하십시오.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두려운 존재라는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관상이 궁색해 보이는 빈상으로 태어났더라도 그 부모가 음식을 절제하면 그 관상이 변하게 됩니다. 부모가 하는 행위에 따라 자녀의 관상이 악상에서 복상으로 변하는 것이 하늘의 이치입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녀의 출세를 위해 음덕을 쌓으려고 자선사업이나 방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음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음덕이란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덕을 쌓는 것을 말합니다. 음식을 엄격히 절제하여 소식하는 사람의 표정이나 혈색에는 일종의 기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식하고 폭식하는 사람은 살이 쪄서 부드러운 듯 보이나 기백이 없습니다. 얼굴에 기백이 있는 사람의 혈색은 좀처럼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좀처럼 흥분하지도 않으며 쉽게 절망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모든 일에 부동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식탐을 부리고 대식하는 사람의 혈색은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는 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관상이 길이라도 점차 흉으로 변하게 됩니다. 강과 숲이 계절에 따라 변하듯이 관상은 변하고 순환하는 것입니다. 물론 소식하는 사람은 야위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 야위였으나 심기가 든든한 사람들입니다. 이와 반대로 식탐을 부려 과식하게 되면 기가 무거워지는데 이 상태를 심기가 야위였다고 합니다. 병들어 몸이 야윈 것과 소식으로 몸이 야윈 것을 엄격히 구별해야 합니다.
물론 몸이 야위면 장이 쇠약해지기 때문에 피부색이 나빠집니다. 그러나 음식을 절제해서 야윈 자는 얼핏 보기에는 야윈 것 같으나 혈색이 좋고 피부에 윤기가 있습니다. 병으로 야윈 것과 소식으로 야윈 것을 잘 구별하는 자가 관상의 대가입니다. 뱃속에 음식을 가득 쑤셔 넣은 새는 멀리 날 수도 없고 높이 날 수도 없습니다. 뱃속이 비어야 맑은 정신으로 먼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커다란 부와 명예를 이룬 사람은 모두 절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물 한 방울 불씨 하나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항상 정신을 맑게 유지합니다.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 항상 소식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자들의 훌륭한 옷과 집이 부럽다고 탐하지 마십시오. 그들처럼 절제하지 않으면 당신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행복과 재산과 수명을 오래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음식을 엄중히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대의 마음을 엄격히 관장하기를 당부합니다. 마음을 엄격하게 하면 음식도 자연히 엄격하게 절제할 수 있습니다. 행복과 재산과 장수를 바란다면 음식의 절제가 그 시작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과 가난과 비명횡사는 대식하고 폭식하는 교만하고 사치스러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음식을 절제하여 소식을 실천하면서 매일 덕을 쌓아가는 사람 중에 실패한 인생을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설사 한때 교만한 마음으로 살다가 집안의 기운이 쇠퇴하였더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음식을 절제하고 소식을 실천하기를 3년 동안 견뎌낸 사람 중에서 다시 집안이 부흥하지 못한 사람을 나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음식을 적게 먹으면 당장 뱃속도 편안하고 기분도 상쾌하며 병에 걸릴 걱정도 없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문헌에서는 뱃속을 6알만 채우면 하늘이 인간에게 준 수명대로 천수를 누릴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3끼의 밥을 절제하면 하루에 한 되의 음덕이 되고 한 달이면 몇 말의 음덕이 되며 1년이면 몇 가마니의 음덕이 됩니다. 그렇게 10년이면 곡간을 가득 채울 음덕을 쌓게 되는 셈입니다.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입신 출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 음덕을 쌓지 않으면 하늘의 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생집에 가서 돈을 뿌리고 방탕하더라도 술과 음식을 절제하고 삼가면 폐가 망신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물론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가는 기생집에서 술과 음식을 절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역시 음식의 절제가 근본입니다. 평소 음식을 절제하여 소식을 실천하는 사람은 가끔 기생집에 들른다 해도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식탐을 부려 폭식하는 자들은 폐가 망신하기 마련입니다. 오사카 지역에 큰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물건을 교류하여 오사카 지역에서 최고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생집에 가서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 안주를 먹지 않고 술 한 잔 마실 때마다 소금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왜 안주를 먹지 않느냐고 묻자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새벽에 가장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쓰는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밥그릇의 대소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루 3끼 합쳐서 3그릇의 밥을 먹는 사람은 2그릇으로 줄여야 합니다. 또한 3끼 이외에 어떤 음식도 먹지 말고 소금에 절인 생선 이외에 다른 미식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생집에서도 이를 반드시 지키면 몸과 마음을 반듯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말년에도 집안이 기우는 법은 없습니다.
불을 쌓는 것보다 불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법입니다.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술과 고기를 탐하고 함부로 폭식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만사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지고 게을러지고 빈둥대는 법입니다.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어쩌다 운이 좋아 재화를 얻더라도 그것이 자기 덕인 양 교만하고 사치하게 됩니다.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어쩌다 재화를 잃게 되면 세상 탓을 하고 남을 탓하는 법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나보았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남의 잔치상을 탐하는 사람은 과식하고 폭식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공짜로 얻은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공짜로 얻은 재물은 탕진하게 되고 쉽게 얻은 음식은 폭식하는 것이 하늘의 이치입니다. 가난했던 사람이 어쩌다 운이 좋아 재화를 얻을 경우 옛날의 자기와 같았던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비난하기 일쑤입니다. 그들 속에서 자기의 비천했던 옛 모습을 보고 우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은 결코 재화를 오래 지속할 수 없습니다. 관상은 항상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복상을 타고난 사람이 모두 복이 있다면 관상을 볼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복상이라 할지라도 참 마음으로 세월을 쌓아놓지 않으면 빈상으로 변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관상을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상법, 즉 상법의 근본입니다. 또한 빈하고 악한 상이라 할지라도 절제하여 소식을 실천하면서 세월이 쌓이면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관상보다 더욱 좋아지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부귀의 상이라 할지라도 절제하지 못해서 말년에 형벌을 당하는 자를 나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관상이 변하는 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 사람의 품격이 변하면 관상도 변합니다. 품격이 변하는 가장 큰 요인이 음식의 절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품격이 없으면 기분에 따라 음식의 양이 들쑥날쑥 변하게 마련입니다. 품격이 있는 사람은 식탐에 휘둘리지 않고 음식을 소식으로 일정하게 유지하게 됩니다. 역으로 음식을 소식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면 저절로 품격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소식이라는 형식이 품격이라는 내용을 만들고 품격이라는 내용이 소식이라는 형식을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몸에 병이 있거나 명이 짧은 관상을 가진 사람을 병신단명의 상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태양이 뜨기 전 새벽에 일어나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절을 하고 경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그렇게 하면 심신이 건강해져서 좋기 100살까지 살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내가 깨우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관상법을 배우기 위해 여러 곳을 유람하면서 수행할 때 동방의 선사에게 배운 방법으로 내 나이 25세쯤에 깨우친 수행법입니다. 나도 원래는 단명의 관상을 가졌었습니다. 어떤 관상가는 내 수명이 30세까지라고 말했는데 나는 이 수행법으로 벌써 20여 년의 수명을 연장시키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수행법을 깨우친 후 병신단명의 관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태양을 경배하는 수행법을 전수한 결과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르쳐줘도 실제 실행하는 사람은 일할에도 못 미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는 것도 소용없습니다. 그대가 아무리 미천한 사람이고 단명의 관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수행법을 실행하면 100세를 산 다음 더 긴 수명을 태양의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결코 깨달음의 길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몸이 아파서 식욕이 없는 것은 먹지 말고 휴식을 취하라는 대자연의 명령입니다. 몸이 아파 식욕이 없기도 하지만 항상 배불리 먹고 있어 식욕이 없기도 합니다.
밥 3그릇을 2그릇으로 줄이고 2그릇을 1그릇으로 줄여보십시오. 맛있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식욕이 절로 나는 법입니다. 뱃속이 덜 차면 식곤증도 없고 식사 후의 뒷맛이 좋아 기분이 상쾌해지는 법입니다. 이를 알면서도 음식을 탐하는 마음이 강하여 대식하고 폭식하는 자는 도둑질이 나쁜 줄 알면서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자와 같습니다. 밤에 일하면 가난해지고 늦게 일어나면 단명합니다. 사람이 밤에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대흉입니다. 사자나 호랑이처럼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육식 동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동물은 밤에 잠을 잡니다. 이것이 대자연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어기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 자는 시간에 일을 한다는 것은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성공한 사람 중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을 나는 평생 보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세상도 조용해서 일의 능률도 오르는 법입니다. 새벽은 태양의 운행이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새벽과 손을 잡고 일하는 것은 대자연의 이치에 순종하는 것이므로 대자연이 큰 복을 내릴 것입니다. 아침에 늦잠 자면 가난해지고 일찍 죽게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직업을 탓하지 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을 꺼려하는 당신을 탓해야 합니다. 밤은 어두워서 음이라 하고 낮은 활발해서 양이라 합니다. 그대가 양을 택하든 음을 택하든 모두 당신의 몫입니다. 하늘을 원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항상 내가 운이 좋았다며 자기를 낮추고 실패하는 사람은 항상 운이 나빴다며 남 탓, 세상 탓을 하는 법입니다. 시련에 맞닥뜨렸을 때 그릇이 큰 인물은 의심하지 않고 더욱더 분발하여 끝까지 정진하기 때문에 마침내 천하의 그 명성을 날리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그릇이 작은 소인배는 신중함이 없이 의심하고 하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지 못하여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언제나 세상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하늘을 탓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본인의 고군분투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돕고 남이 도왔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운이 좋았다고 자신의 성공을 겸손하게 감춥니다.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운이 없다고 조상을 탓하거나 하늘을 원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평생 3번의 운이 온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운이란 아예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운이란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다고 말합니다. 나는 또한 운이란 별이 뜨고 별이 지듯이 끊임없이 돌고 돈다고 말합니다. 운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잡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러나 운이란 것은 항상 준비된 사람만이 잡을 수 있는 법입니다. 따라서 움직이는 운을 잡기 위해서는 음식을 절제하고 소식하면서 음덕을 쌓아야 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쌓는 것을 음덕이라 합니다. 음덕을 쌓지 않고 운을 공짜로 먹으려는 조급한 마음으로는 운을 잡을 수 없습니다. 남 탓과 세상 탓을 하는 사람은 운이 코앞에 나타나도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허둥대는 사람은 늦잠 자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자는 항상 건강하지 못하고 안색이 좋지 않은 법입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소양 발달의 기가 적기 때문에 하늘에서 받는 햇빛의 힘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늦잠 자는 버릇을 가진 사람은 시간의 7알을 잠으로 소비하고 1알은 음식을 먹는 데 소비하며 1알은 유흥을 즐기는 데 소비합니다. 남아있는 1알을 가지고 일하는 데 소비하는데
그래 가지고서야 어찌 입신 출세할 수 있겠습니까? 늦잠을 자는 사람은 낮에 일을 미루어 쓸데없이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무수히 보아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음양의 순리를 무시한 것입니다. 태양이 중천에 떠오르는 시간에 죽은 듯이 자고 있는 사람에게 어찌 운이 손을 잡겠습니까? 늦잠을 자는 사람은 하루 종일 몸을 허둥대는 법입니다.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마음이 초조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반나절에 해치우려고 하여 허둥대며 실수를 하기 때문에 일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절제하여 소식하는 것을 가장 중히 여기지만 새벽 일찍 일어나 소양 발달의 길을 받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착하기만 하고 심기가 약한 사람을 운명학에서는 기백이 없다고 합니다. 육체적으로 심장의 기능이 강한 사람을 근기가 좋다고 말합니다.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은 심기가 좋다고 말합니다. 심기가 약한 사람은 단명하고 반대로 심기가 강한 사람은 장수하는 법입니다. 심기가 약한 사람은 근기가 약해서 사람들과 오래 다투지도 못합니다. 또 근기가 약한 사람은 나쁜 일을 꾸미지도 못합니다. 착한 사람들을 선하다고 볼 수 있으나 모두 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선한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구별해야 하고 착한 것과 약한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선한 사람은 강한 법입니다. 진정으로 심기가 강한 사람은 근기도 강한 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온화한 인상과 함께 강한 인상도 풍깁니다. 세상은 어지럽기 때문에 다툴 때도 많은 법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툴 때도 심기가 튼튼하여 할 말을 충분히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착하기만 한 사람은 항상 세상을 두려워하여 단명하고 심기와 근기가 튼튼하여 두려움 없이 선한 사람이 장수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선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의 수명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명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대에게 1년 정도의 여명이 남아있다고 하면 그대는 1년 정도 절제하여 수명을 1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명을 매년 늘려 10년을 하면 또 다른 10년을 더 살 수 있게 되는 법입니다. 하늘은 그대의 절제함에 따라 수명을 늘려줍니다. 하늘은 그대의 절제함에 따라 재산과 명예를 늘려줍니다. 이것이 만물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복록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복록수란 재산과 지위와 수명을 말합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복록수는 누구나 가지고 태어납니다. 또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식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식록이란 하늘이 내려준 음식의 양을 말합니다. 정해진 음식을 얼마 동안 나누어 먹느냐에 따라 수명이 정해집니다. 적게 먹을수록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이 바로 그 이치입니다. 이 식록의 정해진 양에 욕심을 내면 복록수가 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에 탐욕을 부려 대식하는 자는 입신 출세도 하지 못하고 목숨도 짧은 법입니다. 결국 복록을 유지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일, 그러니까 부와 명예를 유지하고 장수하는 일은 먹는 음식을 절제하여 소식하는 것이 유일한 방책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